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시장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약세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2,000선을 넘어서니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시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0.01% 현재 약보합으로 돌아서 있고요. 2,009.9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2시 기점으로 1997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시장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 낙폭을 거의 만회하고 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3,997억, 거의 4천억 가까이 팝니다. 대부분 투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펀드 환매 물량이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3,629억, 반면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일중입니다. 0.7% 다소 큰 폭으로 빠집니다. 561.54포인트로 오늘 장을 시작을 했다가 장중한 때 556.62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28억 팔고 있고요. 기관들이 485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500억 가까이 팔고 있는 건데 코스닥 시장의 규모 대비 생각을 해보면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주 많이 팔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680억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공방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142만 5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현대차가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4% 떨어진 75만 천 원대, 기아차는 1.6%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셀트리온이 오늘 쉬어갑니다. 1.37% 내린 5만 3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9% 오름세, CJENM이 4% 이상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1.85% 떨어지고요. SK 브로드밴드 외국인들의 매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2.5% 내린 4,05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의 거래원 정보 모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합니다. 42,300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매수 상위에 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 20만 주, JP모건에서 17만 주, 모건스탠리에서 16만 주, 시티, UBS 매수 상위 5개 모두 외국계 창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시총 상위 종목들 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KCC 오늘 이건희 회장의 위독설이 계속해서 장중에 루머로 나오는 흐름입니다. 1시를 기점으로 틱차트, 분차트가 함께 뜨는 모습이 연출됐었죠. 1시부터 삼성물산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4.5% 오른 72,500원 고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C도 마찬가지죠.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4.9% 오른 58만 9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한 때 59만 9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 KCC와 삼성물산이 가장 크게 부각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캔들 확인해 보시죠.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6% 장대 양봉을 그립니다. 13만 7,500원대 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 실적이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분구조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0%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죠.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 이유 여러 가지 계열사 가운데 CJ 푸드빌이라던가 CJ 올리브영의 실적 개선이 2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증권사들 매수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가 오늘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지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 16% 가까이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2분기 성수기죠. 게다가 월드컵까지 맞이하면서 특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4.7% 오르면서 162만 3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이죠.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장 초에 13%까지 떨어지던 NC소프트가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주요 이평선 모두 이탈하면서 9% 이상 떨어진 18만 7천 원대로 오늘 시장 클로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55분 2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2000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삼성그룹 관련주들 이슈가 있죠. 그리고 증권주들, 건설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유진투자증권 소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980선까지 는 당분간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네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장기 소외 대형주에 관심 갖자라고 밝혔고요.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어제와 같은 의견이죠. 자동차, 건설, 에너지, 화학에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선까지 어떤 중요한 기준선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무게중심이 일단 코스피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스피 위주의 그런 어떤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10포인트 잠시 쉬는 저항, 오늘로써 쉬는 저항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상승세, 그래서 20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자리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장기소의 대형주들도 이제는 바닥을 잡은,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실적 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들은 오늘 NC소프트처럼 실적 발표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 매수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 으로 관심구 종목을 압축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에선 고려아연, KB금융, LG화학, CJ 이런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관심 종목 등록해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유진기업, 바텍, CJ, ENM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오늘 어려운 구간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니까 역시 관심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권고 투자 비중은 85%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주식 비중이 꽤 많이 올라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죠.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부터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시장 2시 50분까지 지수는 약보합권 순으로 2.9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2시 58분 30초 약 종가가 1분 3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보합권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포인트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아시아 증시도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전자와 보험, 유통, 통신업종이 강세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약세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운수장비 업종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료정밀과 섬유유병, 은행 업종들은 약세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는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은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57선 내외 정도 선에서의 종가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돼지고기나 건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FPCB나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5월 16일 금요일 시장 마무리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주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기관,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가 많이 나오며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2000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장중의 하락을 그야말로 장중에 모두 커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6%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죠. 2013.43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을 상쇄시키지 못했습니다. 0.7% 내린 557.60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합니다. 선물 시장이 3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합니다. 0.02% 오른 262.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선물 시장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조금 더 조정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점거래세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나타났었는데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은 월마트의 실적 부진, 즉 소비의 나라가 소비가 다소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므로 하락을 했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에 국내 증시가 조금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장 초반에 벌써 끝이 나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3,700억가량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약세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세권으로 마감되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현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유입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수급적인 움직임이 조금 불안한 것이 있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잠잠했었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변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약 4천억가량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아무리 강하게 출회된다 한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것을 받쳐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1,700억 이상 순매수세를 유입을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운수 장비 그리고 금융, 통신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유입했던 하루였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1,2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운수 장비 그리고 통신업, 금융업 정도로 매도세를 좀 확대하는 분위기였었는데 한쪽은 매도하고 한쪽은 매수하고 업종별로 들어가더라도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을 점검해봤고요. 종목까지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형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면은 여전히 올랐던 종목과 내렸던 종목에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로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좀 이슈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슈도 달고 있지만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도 좀 달고 있으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를 유입되면서 1.28%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하면은 현대차는 다시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좀 세게 출회되면서 2.2%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신고가 행진 계속하고 있고 포스코와 LG와 한국전력은 상승 마감했던 반면에 신한지주와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LG전자는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사실 삼성그룹 관련주들 빼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4.5%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녹아있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CC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동안 쉬어갔었는데 오늘 다시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아연설비 증설 결정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좀 의문은 듭니다. 이게 증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물건이 잘 팔린 것은 아닐 텐데 그것만으로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칠성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면은 성수기 이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 속도를 계속 더 이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강해지고 있는 하루였고요. 조금 작은 종목으로 가보면 일진전기가 오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진전기도 7%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은 흑자전환의 성공,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고요. 티웨이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상승을 강하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크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확실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향후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습이고요. 반대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NC소프트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우려감으로 작용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째 급락하고 있는 NC소프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동향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개장 초부터 니케이 지수는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41% 하락한 14,096.59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4,000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다시 장막판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낙폭을 소폭 줄여 나갔었는데요. 지금 1.4%의 급락을 나타내면서 증시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엔 약세, 엔 강세 기조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엔의 움직임은 101.50엔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일본 증시에 대한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14,000에서의 바닥권에 일하는 부분을 다시금 또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다음 주 열릴 일본 장의 움직임은 14,0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중국 증시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4%대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증시 하락 기조는 좀 더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2,000선에서의 바닥권의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아시아 증시 대부분 지수가 바닥 국면 부분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 움직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국 제외하고 전반이 약세권을 기록하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의 핵심 이슈들 그리고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지수 자체도 부진했습니다만 수급이 참 좋지 않은 하루였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좀 수급을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채워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전혀 채워두는 주체가 부재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상당히 부진하고 약간은 조금 우려스러웠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3.5%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그 ESI로부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답변은 이제 6시까지 조회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이지바이오의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5.23%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지바이오는 6개나 돈유 가격 회복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실적의 컨센서스 충족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차별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루였었는데 대표적으로 하츠라는 기업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 1분기 260억 원의 영업 손실과 함께 2분기까지도 상당히 실적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8% 이상의 하락을 보인 점, 그리고 터치스크린 패널 관련된 업체들도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정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기관이 좀 많이 팔았다, 투신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쏟아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000선에 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펀드가 수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펀드 환매 물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펀드는 19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물량이 다시 유입되고 있고요. 펀드로의 순유입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 다시 순유출이 되고 있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안에 가져 있다라는 것은 비단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펀드 환매라는 것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언젠간 퍼내면은 펀드 환매가 바닥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생각보다 늦게 나왔던 매도일 뿐이지 매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맞을 매를 맞았다라면은 오히려 오늘의 수급을 조금 털고 간다면은 다음 주 이후에 수급 개선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마감이 됐는데요. 환율 지수 확인해보고 가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 다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당 1,024원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세한 환율에 대한 이야기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기자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예, 국내외 자본시장이 다소 어수선한 느낌입니다. 최근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로존의 지표가 마치 경쟁을 하듯이 예상보다 악화가 되면서 주요 통화 환율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일 유로존의 GDP가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발표되면서 유로는 1.36달러 중반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역시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이러한 수치가 나오면서 유로는 재차 1.37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채 금리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달러 약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에 반영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시가에서는 1,028원을 넘겨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장 시작 직후에 1,027원을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기재부 제1차관이나 한은 총재 등의 개입성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역외시장 주도로 하락하면서 어제처럼 종가가 저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1,024.2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요. 외국인들의 채권 선물 순매수 추이입니다. 상당한 달러 자금이 채권 선물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이런 전략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부의 투기적 수요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소폭 외국인들의 채권 선물 순매수 포지션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인 자금 유입은 다소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JP모건의 신흥국 채권 벤치마크 지표 내에서 한국 비중이 2.57%에서 10%까지 확대됐다는 소식도 같이 알려졌는데요. 이런 것은 결국 벤치마크 비중이 확대되면서 해외 자금 유입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수급과 정부 개입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1,02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서 조금 더 조정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현석 기사와 환율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수급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급 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참 국내 증시에서 많은 수량을 매수를 했고 많은 금액을 매수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SK 하이닉스를 수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국내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많이 담았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 상위 종목군들에 놓여 있는 종목군을 살펴보니까 대우증권과 KB금융, 기업은행, BS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포함해서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작은 종목에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오리엔탈 바이오와 더불어서 현대상선, 필룩스 정도가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현대증권과 우리종금, 하나케미칼과 JB금융지주 등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JB금융지주와 더불어서 우리투자증권,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은 LG유플러스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NC소프트와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동향 점검을 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400억 넘는 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특히 기관의 매도 강도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매수 종목부터 간략하게 보실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은 파라다이스와 GS홈쇼핑, 셀트리온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생산하고 있는 블루콤, 이오테크닉스, 다음과 바텍 등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 보시면 외국인들은 파트론과 아이센스, CJ 오쇼핑 등으로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들의 흐름을 보시면 SM과 CJ ENM,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방송이나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매도가 상당히 집중된 모습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밖에 실적이 다소 좀 실망했었던 혹은 예상치를 하회했었던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등도 매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들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3시 15분 지났습니다. 지수 선물 마감이 됐는데요. 선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0.04% 오르면서 고가를 종가로 만듭니다. 262.85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선물 시장이 좀 먼저 오르는 경우가 있었죠. 현물 시장이 그 뒤따라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오전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계속해서 공방이 좀 치열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네, 오늘 해외 증시가 일단 개장 전부터 좀 하락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했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결국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에 대한 매도세, 즉 누적으로 갖고 있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청산을 하기보다는 매수세를 유지해주면서 오늘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를 만들어줬던 하나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국내 우리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여전히 박스권 상태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들은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매수세를 추가적으로 추가 선물 매수를 유지시키면서 시장을 견조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후반부에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장중에 계속 하락에 대한 경계선인 전일 말씀드렸던 261.80 자리를 계속 터치하던 것을 보면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좀 쉬어갈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겠고요. 전일도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좀 흐름 자체는 강한 흐름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약세임에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잘 버텼다라는 거 좀 호재일 수 있겠지만 주말 앞두고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 월요일장 잘 준비하시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선물 시장 마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주가 결국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 시장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보죠. 네, 시장이 다소간에 쉬어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주 중반 이후에 시장은 쉬어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러나 예상에 빗나간 것이 있다면은 예상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 조정에서 견조하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을 지탱을 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오늘 강하게 출회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시장의 과열 국면이 약한 조정이 들어왔다 하지만은 과열 국면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국내 증시가 다음 주 초반 이후에 조금 쉬어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은 이제는 많이 팔았으면은 다시 한번 저희는 물량을 담을 때가 오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면은 이제는 관망세가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편하게 보내고 다음 주 초반 이후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하나케미칼과 중심으로 현대유아, LG생활건강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52주 신고가가 지속되고 있는 3위각기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케미칼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앞으로 추이를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헌정연구원께서는 다음 주 코스닥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었던 투신권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게 다음 주 주요 추세의 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투신권의 경우에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엔터주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실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발표할 실적들을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의 편차에 따라서 종목별 주가도 역시 극명하게 차별성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일단 종목별 실적 차별화에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 중개석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대의 전략 마감 중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